주식시장 보셨습니까? 힘들었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조선박살. 오늘 코스닥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저는 오늘 코스닥 시장을 한번 쭉 봤는데 저는 진짜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 쏜 줄 알았어요. 2% 넘게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오늘 동시에 애국인가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로 팔더라고요. 네, 양매도 예. 오늘 시장이 나왔는데 오늘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처음으로 생각이 든 게, 야, 오늘 개인 투자자들 오늘 술집에 녹아나겠다. 그렇죠. 힘든 소주 날이죠. 오늘 한잔 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이 소장님과 이거 녹화를 하고 나서 지금 소주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상장 시장이 좀 좋아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비상장 시장도 좀 좋을 텐데, 결국엔 이 상장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마음이 오늘 너무 안 좋더라고요. 속상하죠. 많이 네, 속상하죠. 마음도 마음이지만 제 주머니도 가벼워지는 걸 보니까 그렇죠. 이 몸과 마음, 주머니가 그렇죠. 아주 쌍끌이로 이제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 비상장 회사의 선행 시장이 바로 거래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네, 거래소 공모시장. 코스닥이 오늘 대폭락 시장에서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2포인트 이상 빠지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이 타이밍에는 좀 반등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더 빠지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는 좀 해도 너무한다. 미국의 국제금리 역전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네. 우리 주식시장이 좀 북미 간의 대화가 결렬된 이후로 약간의 동력이 상실된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갈 전반적으로. 곳을 보니까. 잃고 예. 다들 뭐 눈치 보면서 소위 그렇죠. 말하면 이슈가 아무래도 좀 살아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불안 심리들이,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결정적으로 그동안에 기관들이 좀 장을 이끌었는데 네. 기관들이 다시 이렇게 또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는 거 보니까 좀 장이 좀 밀리겠구나. 그러니까요. 그걸 그래서 좀 오늘 느끼는 장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코스닥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낙폭과대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쳐본 종목이 빅텍입니다. 빅텍. 네. 이것도 김정은이 뭐 하나 쐈나? 이게 그렇지. 뭐 때문에 그러냐? 놀래가지고. 그래서 빅텍이 그렇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렇게 그렇죠. 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예.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우리가 또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러니까요. 이렇게 특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크게 받아들이죠. 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되게 뭐 민감하다고 할까. 민감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중동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유가와 관련된 어떤 종목이 한정이 돼서 이렇게 리스크가 그렇죠. 표출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정학 리스크라는 거는 뭐 전체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떨어지는데 장사가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네. 오늘 또 본부장님이 좀 힘든 하루를 또 보내셨고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네. 오늘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공포스러운 하루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3월 하면은 또 이제 벚꽃 시즌이 좀 있으면 좀 여기 그럼요. 여의도 윤중로부터 해서 또 좋죠. 서천호수 이제 또 벚꽃이 다음 주부터 이제 벚꽃 축제가 이제 열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 벚꽃 시즌 또 시작이 되는데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이슈하면은 이제 요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뭐 저번 주부터 시작됐죠. 시작됐던 업체들도 있지만 이게 이제 시즌이 예. 주주총회 시즌. 주통대회가 그렇죠. 시작됐습니다. 주주총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주총장이 몇 군데 날라왔는데 뭐 다 참석은 못할 것 같지만 당연하죠. 예. 이 주식지상 하면 이제 주총 시즌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한 해를 결산해서 그렇죠. 보고하는 그런 자리고 또 재무도 승인하고 네. 그런 와중에 또 빵긋 웃는 그런 주주들이 있는 반면 또 있죠. 멱살 잡고 고함치고 있습니다. 죽이네 있죠. 사네 예.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렇죠. 또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휘발유 들고 가는 사람들 그렇죠. 가끔. 예. 뭐 경찰 출동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가 되면 저도 이제 주주총회는 뭐 아주 많이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주총회라고 하면은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비상장 회사들도 주주총회를 하나요? 하죠. 당연히 합니다. 저는 상장 당연히 주식만 주주총회 하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비상장도 하고. 합니까? 지금 비상장도 주총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주총대. 시작됐고요. 예, 겹치네요. 겹치죠. 네. 그리고 비상장 회사들도 교묘하게 네. 3월 29일 날 한 80% 갑니다. 몰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두세 개 주식이 있는 사람들 못 가는 경우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못 가는 경우. 못 가는 경우. 29일 날 거의 8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상장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몰리는 시즌에 하게 되면은 예. 그 사유를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비상장 같은 경우는 그 공시 없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참 네.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의 주권 행사가 그렇죠.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주주의 주권 행사는 바로 이 주총대회거든요. 그렇죠.
가서 할 말 다 하고 그러는데 네. 비상장 회사의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주주총회장이 네. 회사가 아니라 어디 뭐 뒷골목에 있는 동사무소 한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아. 오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응? 그거는 뭐 제재 사항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나요? 없고요. 일단은 주주의 51%만 모이면 주총이 언제든 열리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가 좀 이게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법이 좀 약하죠. 그렇죠. 약하고 언제든지 예. 또 주식을 또 어떻게 보면은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대부분 비상장 회사의 주총장에 가면 한 10명 나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8명, 주주가 2명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슈가 되는 회사들은 그래도 좀 많이 모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개 주총에 이제 안건들을 올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의 뭐 80% 가까이 경우가- 요식행위죠. 예. 뭐 이사 선임이라든가 네. 감사 선임 또는 네. 이사나 감사 대표이사의 보수 네. 이런 걸 결정하는 가장 그렇죠.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게 많죠. 네. 주총장이. 그래서 이제 비상장 주식을 저도 이제 비상장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지만 네. 그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주주분들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어떻게 절차 주주총회에 갔을 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예, 때 예. 어떻게 뭐 들고 가야 될 필요한 서류라든지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팁을 좀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 아, 그렇죠. 우리 주주총회에 가는 사람들은 주주가 가겠죠. 첫 번째. 그렇죠. 그렇죠. 소집장이 주총 있어야겠죠. 소집장이 네. 집에 옵니다. 네. 소집장이 없어도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주주 명부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비상장들이 명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은 꼭 필요하겠네요. 신분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총 소집장이 있으면 소집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주총에 들어가 입장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회사가 준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주겠죠. 그렇죠. 2018 올해 19년 2018년도 결산 법인들 10월 결산 법인들이 재무제표를 두면 그 안에 이제 최소한 매출액과 순이익은 먼저 확인해 보겠죠. 매출과 적자 단기순이익. 부분이요. 그렇죠. 네. 우리 회사에 대해 비상장 회사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 일방 통행식으로 그 주총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끼어들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을 돌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몇몇 주주들이 참여를 하는데 가장 많이 비상장에서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거. 첫 번째. 이거 잠시만요. 예. 이거 좀 꿀팁 예. 아닌가요? 이거 예. 오늘 다 풀어주실 건가요? 예. 아니면 뭐 간만 보실 건가요? 살짝 감 들어가죠. 간만 보실 건가요? 오늘 좀 가능하면 좀 다 예,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 주총장에서 방송 보시고, 이거는 꼭 이건-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비상장 회사니까. 네. 오늘 좀 뭐 본부장님 부탁도 있고 한번 풀어보죠. 네, 한번 좀 첫 꿀팁을 번째는 한번 주십시오. 비상장 회사는 네. 상장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 여부를 물어봐야겠죠. 첫 번째로. 상장 여부. 예, 두 번째로 비상장에서는 유보금, 돈이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유보율이 얼마나 얼마나 되는가. 이유는 뭐냐면 급여를 못 주는 비상장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회사의 부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돈에 현금, 우리가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죠. 그렇죠. 최소한의 워킹 달 정도를 확인해 보고 전년도 뭐 후년도 이런 예상치 매출액에 대해서 꼼꼼히 그렇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의 급여도 못 준다. 예를 들어서 운영 자금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회사들은 상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강하죠. 그러나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가면 네. 우리가 주총장에 가면 어려운 회사일수록 더 크게 회사를 PR을 합니다. 우리가 2019년도, 18년도는 어려웠는데 네. 2019년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상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희들이 얼마를 벌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가상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주총장에서.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반드시 2018년도에 결산 법인을 놓고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은 그 상장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예, 그 이루어지죠.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상장의 그런 어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야 나오게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비상장 하는 사람들이 그게 조작이 될 수도 있는 조작될 수 거고.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친한 회계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죠. 그게 나온다. 그러면 뭐 솔직히 그 대표 입맛에 맞는 회계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장 회사에 가매출이 많은 이유가 매출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가매출을 나중에 더 털어내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매출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을 매출액 부분에서 매출 건바이 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이 어디서 일하는가. 근데 매출 대부분, 파이프라인. 예, 파이프라인. 근데 대부분 가상 매출하는 애들이 해외라든가 어떤 항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납입일 수도 가장 납입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장 회사도 일단은 외관법인이라고 하면 그 감사는 받지만 그게 그렇죠. 상장사보다는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많이 약하죠. 일단 공시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하죠. 그런 부분을 좀 사실 보완할 수 개인 있는 투자자 분들이 사실은 회사 측에서 그렇게 발표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꼬치꼬치 캐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이게 부분인데. 바로 비상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기 공부가 있는 상태에서 주총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큰 소리만 치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 자료만 믿고 그렇죠. 자료만 믿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료도 볼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큰 소리만 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나 자료에 보면 함정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약간 매출액이 집중되거나 한 곳에 집중되거나 또는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너무 작거나 네. 이럴 때는 의심을 해둘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 2019년도와 18 연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네. 연결 재무제표상에서 2월대에 있는 매출액이 많거나 네. 그런 회사는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 이제 전년과 그렇죠. 이제 결산법 연과의 연결 재무를 봤을 때 그렇죠. 매출이 어떻게 흐르느냐. 예,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재무제표를 또 좀 읽을 줄 알아야겠네요. 그 정도는 바로 최소한의 공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면 그거를 누군가가 좀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의 어드바이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도 또 연결돼 있죠. 부분이 예, 있네요. 예, 좀 그렇죠. 이렇게 예. 보니까. 예. 그래서 비상장 회사의 주총을 좀 많이 참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고 하면은 뭐하지만은 어쨌든 주총장은 거의 뭐 30분도 안 걸리겠네요 주총이. 20분 안에 끝나는 회사가 거의 90%가 20분 안에 끝나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참석 자체를 많이 안 예,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네. 비상장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 비상장회사에 갖고 있는 분에게 이거 한 가지 꼭 충고하고 싶습니다. 주권 행사해라. 주주권 행사하라. 그러나 또 함정이 뭐냐면 비상장회사가 보통 주총장에 가면 자기 회사 PR을 너무 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보를. 안목을 가져야 돼요. 선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아닌가는 이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안목을 키우는 것은 뭐냐면 좋은 회사를 많이 보면 안목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얘들이 지금 나에게 주는 자료와 얘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허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드려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주총장에 갔다 오면 더 맹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 더 좋아진다고. 실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그런 함정을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그렇죠.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상장 주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 흔히 그렇죠. 말해서 감사. 이제 예. 상패 시즌이라고도 예, 흔히 이제 맞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예, 올해 상장 주식들 거래 정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깐깐해졌죠. 네, 굉장히 이게 크게 감사가 깐깐해졌습니다. 네, 깐깐해졌고 상장 어떻게 보면은 뭐 상장 주식에서는 최악이 이제 상장 폐지 내지는 그렇죠. 거래 정지. 맞습니다.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 심정을. 저는 몇 번을 당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정을 잘 아는데 우리 이 비상장에 있어서도 이런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있죠. 우리 비상장보다는 우리가 더 감사 보고서 거절이라는 비상장이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네. 우리가 거래소 코스닥을 제외하고도 제3시장도 있습니다. 우리 코넥스라든가 예. 있죠. 코넥스에도 상장내에서 어떤 비상장입니다. 예사들. 네. 그렇죠. 근데 코넥스에서 감사 거절된 회사들이 나왔죠. 올해 지금 코넥스가 한 4군데인데 대표적으로 그 회사들 이런 회사들 문제가 얼마 전에 그 기본적으로 코넥스에 있는데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올해 정지가 됐습니다.